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강정모입니다. 제가 2018년에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강사 및 리더 육성 과정이라는 거 온라인으로 등록해가지고 2년 반 동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선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한 단행본을 한 20권 냈고, 최근에 제도경제학회에서 속학회오늘뭐라고 해가지고 임명장을 받고, 또 제가 졸표가 홍익국부론이라는 책인데, 그 학회에서 저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게 저기고요. 그럼 이제 제가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정의를 한번 좀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1958년에 이거를, 계량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의가 산업혁명은 개와 생산의 무생물 자원을 광범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경제 과정이며, 영국에서 비롯된 연속적 기술상의 융합과 혁신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변혁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하는 것인데, 요거를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비율을 이용해가지고선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공업화 진전에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소비재 산업 생산액 나누기 투자재 산업 생산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업화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비율 있잖아요. 호프만 비율. 그게 5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위에 들어가면 미개발국, 그 다음에 2.5 플러스 마이너스면 조금 공업이 발달한 나라,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0.5면 기계, 금속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나라, 0.5 그거는 중화공업이 경공업의 2배가 되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 미개발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근대 산업화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자와 기능인 및 기업인을 우대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된 배경이 9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식량 증산과 인구 증가로 신산업 창출의 여건이 조성됐고, 그 다음에 석탄 증기기관의 보급 확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업가 정신하고 대학 교육의 혁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이때부터 노동자 계급, 자본주의 계급이 생기고 자본주의가 생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기술 혁신은 기초과학에 의한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아니고 기존의 산업 개량 수준이었으나 생산성은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 중에서 계획주장의 대담한 기업가 정신이고 자본주의 이론이 탄생했고 마르크스주의가 태동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의하면은
제1차 산업혁명이 1950년부터 1830년. 이걸 우리가 기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공장제 기계 생산체제가 시작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형 모든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870년에서 1930년. 그 다음에 제3차 산업혁명은 1970년부터 21세기 초까지 이고, 그거는 정보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협력적 생산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0년부터 기능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하고, 이 주요 내용 중에서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게 생리 및 욕구 충족이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안전 욕구 충족, 제3차 산업혁명이 사회 귀속 욕구 충족, 4차 산업혁명이 자아실현과 명예 욕구 충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게 되면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제일 선두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 융합화로 제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 세상을 제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혁명이 만든 가상 세상을 융합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한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융합 과정은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전환과 거기에서 AI가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가상 세계에 있는 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아날로그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두 개를 융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을 융합하게 되면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가상 세계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복제가 가능하며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고 소유보다는 공유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혼돈 속에서 거대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유니콘 기업들이고, 유니콘 기업은 다 아시는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회사를 말합니다. 유니콘들의 비밀은 그러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은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가 하고 있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법은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 자료화해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자료를 가상세계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를 만들었, 그러니까 기계혁명하고 전기혁명이,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인데, 그거를 가상세계로 옮기는 게 3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그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화 기술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인텔리전트 전환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 AI 개발에서 혁신이 생활 전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것이 4차 산업, 인터넷 전환이다. 인텔리전트 전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그러면 유니콘이, AI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얼굴을 고치는 거, 그게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가상세계에서 AI가 최적화된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아날로그 종에서 현실 세계가 최적화됩니다. 그 표준 예가 항법장치라는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 O2O, 온라인 to 오프라인, 이 융합이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중에서 구석구석 퍼지고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 자료화해서 자료 쓰기, 저장, 처리, 최적화하는 것이 비용이 높았는데 이것이 디지털되면서 굉장히 싸져가지고 그 비용보다 가치가 더 커져서 융합이 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들은 삶의 각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을 최적화하면서 인간을 만들고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욕망들을 축적하여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듭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하고 자동화를 혼돈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인간 생명의 자기 조직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 세계의 자료를 오감처럼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B,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릭, 그 생체 계측 인터넷, 그 수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면 그 빅데이터가 되고, 이를 점디어처럼 AI가 분석하면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줘서 어떻게 몇 시에 도착할 것인가가 나와서 현실 세상이 최적화되는 것이 지금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맨 밑에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요게 하고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릭, 이걸 지금 웨어러블이고 이 두 개가 지금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해가지고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AI가 예측과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하게 돼서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이 4단계가 지금 저기인데, 이 4단계와 가상세계와 그 현실 세계를 융합하는 그 기술 모형을 우리가 AI와 12개 기술 모형이라고 가지는데, 요걸, 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우리가 6개의 디지털 기술이 있고 6개의 아날로그 전환 기술이 있는데, 요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을 정의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주 그 초기 그 공업, 완전 공장 생산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공장 생산이 공장 매니팩처링, 제조라는 게 공장 생산이라는 협의가 아니라 상품 기획, 제품 개발, 구매, 생산, 물류, 판매, 애프터 서비스, AS 등 제품의 가치사들 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우리가 이 제조라는 것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들은 지금 공장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실제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공장 생산 전에 기획, 제품 개발 이거고, 그 다음에 뒤에 구매, 생산, 물류, 판매,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조업을 옛날의 제조업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하는 것이, 그러면 6개의 그 디지털 전환 기술과 6개의 아날로그 전환 기술을 보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인간이 사물이 이 IoT, 사물 인터넷으로 사물들의 초연결, 그 다음에 그거를 인간의 융합 촉진해서 INS, 그 다음에 그거를 공간 정보를 디지털하는 게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해가지고 LBS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맨 밑에가 이제 웨어러블 해가지고 인간의 융합 촉진 연결망하고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릭 그거를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가 되고 그 인간지능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최적화해서 이 6개의 아날로그 전환 기술이 CPS 디자인, 그거는 인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로봇, 이게 가상 정보를 물질화하고, 증강 가상 현실, 가상 정보를 현실 경험화하고, 블록체인 핀테크, 분산화된 신뢰와 거래, 게임화, 이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게임화를 하는 게 O2O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반복되는 공통 명령의 요 6개의 아날로그 전환 기술로 이제 현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과정과 12개의 기술을 융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제조, 교통, 건강관리, 에너지 모든 부분 그냥 다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한되게 이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 뭐 이번 CES 2026년 라스베가스에서 한 걸 보게 되면 전 산업에 전부 적용을 하는 모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저기가 된다. 그러면 유니콘 기업이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276개인데 미국이 717개로 56.2%를 차지해서 압도적 1위고 그 다음에 증가한 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4년간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중에서 그걸 증가했는데 그것은 전체 증가분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지 2개만 늘어났고 중국은 12개가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가 증가를 많이 못한 건 포지티브 규제, 또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 스마트업 성장을 방해하고 유니콘의 배출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통계인데 우리가 지금 11번째예요.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걸 3위로 지금 올리겠다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몇 년 걸렸는가 유니콘 기업을 하는데 그게 중국은 굉장히 빨리 했어요. 6.3년 정도 걸렸고 한국은 약 9년 정도 걸렸고 미국이 뭐 한 6.7년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사실 AI 혁명보다 더 넓은데 4차 산업혁명을 요새는 AI 혁명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AI 혁명은 개별 서비스 중심이 아니고 클라우드 중심의 가상과 현실의 융합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되자 한국에서 규제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왼쪽이 추격사회의 일산업, 일기술 그런 대응 관계가 있는데 탈추격사회, 다시 말하면 선도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런 복잡한 엔드엔드 대응 복잡계가 됐고 이때는 융복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격사회에서는 기술이 제도보다 더 중요했는데 이제 이 복잡계에서는 기술보다 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은 지금 IT 강국 코리아로 우리가 선두에 있었는데 클라우드는 지금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그 규제를
많아가지고 거기 아주 그렇게 치솟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2026년 1월 6일 7시 33분 현재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약 11,800개에서 12,0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즘 전기 문제가 이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산업평가 성과를 보게 되면 80%는 혁신의 결과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혁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얘기는 뭐 1811년부터 계속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자리는 지금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연구에 방대한 결과는 그것이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농업 인구는 한 80% 됐는데 현재 한 미국은 2%, 우리나라는 한 3.9% 정도 됐는데 나머지 78%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제조업이 생기면서 제조업으로 갔고 제조업에서 다시 서비스업으로 그 서비스에서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옮겨서 일자리가 진화를 없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또 실적도 나오는데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를 대체함으로 이제 질문은 AI 혁명으로 새로 등장한 일자리가 뭐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피지컬 AI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 사람하고 거의 보다 능력이 뒤지지 않는 그런 휴먼 로봇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CES 2026년 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확산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에서 고부 가치를 창출하고 이 AI와 인간 협업이 강조돼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 감소분보다 더 클 절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하면 결국엔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I가 대체하는 직업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상점 판매원, 정리, 영업, 마케팅, 회계, 사무원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동화 확률과 AI 노출도가 모두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글자, 숫자, 소리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순 업무 및 환자의 신체 사진을 보고 암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립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한 것 같은 그런 거는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